말씀드리면 시공자가 와서 망치질하고 제가 가서 직접 뭐 페인트 칠하고 하지 않아요. 결국에 집을 좋게 만드는 건 관리라는 거예요. 관리. 그럼 관리라는 건 뭐냐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을 딱 쉽게 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관리. 시공 관리라는 거는 첫 번째 도면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건축가가 만든 내용을 도면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느냐라는 도면 관리. 그 다음에 이 도면을 가지고 내 집을 완공하는 입주 시까지 어떻게 공정순으로 집이 관리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공정관리.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사고가 나면 안 돼요. 요즘에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고 안 나게끔 안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계획된 대로 설계된 대로 마음에 들 만큼 잘 관리돼서 집이 지어졌는지 품질 관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다 완공돼서 입주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항목을 나눌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업체들도 관리해야 되고요, 노무도 관리해야 되고요, 민원 많이 들어오거든요. 민원도 관리해야 되고 현장의 청소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관리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것까지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시공 상태 맡기면 집 알아서 지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서 집을 짓고 있는가라는 거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주도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책 200권 보면 뭐예요? 10권 보면 뭐, 유튜브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한 핵심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핵심의 가장 기본인 게 바로 이거예요. 5가지 항목만 알아도 어느 정도는 알고 간다는 거죠. 도면 관리로 들어가면요, 건축주의 어떤 의사와 내가 짓고자 하는 꿈을 건축사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소통을 해가면서 도면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잘 만든 도면을 가지고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축가는 열심히 해서 건축주가 돈을 주고 건축사는 열심히 무에서 유를 창작해 냈는데 이거는 도면은 저기 어디 던져버리고 시공사 마음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라는 거죠. 시공자는 관리자예요. 관리자. 큐레이터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시공자는 그 소중한 도면이 제대로 협력업체한테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도면이라는 거는, 설계 도서라는 거는 거기에 있는 선 그리고 글씨들, 여백도 마찬가지지만 도면대로 지금 보시면은 사진을 또 설명해 드리면 저희 현장에 붙여 있어요. 제가 들어가는 모든 현장에 골조 공사가 끝나면 이 도면을 다 붙여놔요. 그 공간마다. 이유는 하나예요. 관리자라고 해서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업체 분들, 하다못해 일하는 용역 아저씨까지도 이 도면에 대해서 다 보라는 거예요. 이 집이 어떻게 지어진지 다 알고서 지으라는 거예요. 다. 이 도면은 건축가님이 그려주신 도면을 가지고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킹하는 거예요. 건축주님하고 현장에서. 건축가님하고 했던 부분, 챙겨야 될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도면이에요. 도면. 이거는 언어예요. 언어. 서로 이렇게 짓겠다라는 소통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말 어디 뭐 길가에다 갖다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가 있고, 근데 무슨 집을 잘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기본부터가 안 된다는 건데. 건축주님은 제일 중요한 거, 건축사님이 그려주신 멋진 설계 도면을 현장에서 얼마큼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체킹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바로 도면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예요. 도면대로 시공되고 있느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도면 관리. 도면 없이 집을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들 물어보세요. 어느 날 지어집니다. 공사기간 몇 개월 걸려요? 3개월 걸립니다. 7개월 걸립니다. 여기는 3개월이면 짓는다는데 여기는 왜 7개월 걸린다고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집장사는 3개월에 지을 수 있어요. 왜? 도면 무시하니까. 내 맘대로 지으니까. 돈에 맞춰서 지으니까.
근데 시대가 흘렀단 말이에요. 이제는 건축을 학교에서 전공한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종합건설이죠. 다 근무하신 분들이 소규모 주택회사, 이런 주택회사들을 다 오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기본 베이스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내가 큰 대기업에서 배운 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집이 지어진다는 것을 배우고 온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도 집을 짓고 있지만 보시는 것 같이 집을 지을 때는 저렇게 공정표 이 아이템, 그러니까 공정 순서에 대해서 다 해가지고 이런 공정표를 드려요. 건축주님한테 계약할 때부터 몇 월날 며칠날 뭐하고를 가장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한번 그달 되면 이거 저희 현장에 있는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 있는 칠판을 제가 캡처 떠온 거예요. 다 무슨 공층나 뭐 하겠다 해요.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천재지변에 의한 거. 장마 오고 태풍 오고 폭염 오고 폭설 오고 디자인 변경, 민원, 공정을 못 맞춰요. 그런데 맞추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정표라는 거를 작성을 하고 꾸준히 관리를 하기 때문이에요. 아, 이날은 이날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이날 좀 땡겨서 하자. 때로는 이 A라는 공정과 뒷공정을 바꿔도 신상 문제는 없다. 무조건 A부터 A, B, C 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B와 C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 바뀌었을 때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퀘스천을 계속 걸면서 일정 조율을 하면서 다시 이 전체적인 공정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시공사는 관리 업무가 메인은 업무예요. 집을 잘 짓고 못 짓는다는 건 결국 이런 공정부터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냥 건축자가 돈 주고 시공사 계약했고 아 언제는 우리 집 돼요? 아 기다리십시오. 우리 뭐 해요? 기다리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당당하게 건축주로서 언제 되는지 당신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희 이거 달달이 건축주님한테 보내드려요. 그리고 말씀도 드려요. 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서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름 단위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주간 단위로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 회의를 해요. 안 되는 이유는 뭔지, 되는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강간 비계, 시스템 비계. 여기는 안전모드 쓰셨네. 이분이 이 사진 골랐어요. 여기 안전모드 안 쓰시고 놀고 계시죠? 지금은 강간 비계에서 시스템 비계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시대가 흐름이 많이 했죠. 왜 강간 비계를 쓰냐? 가격이 저렴해요. 왜 시스템 비계를 쓰느냐? 안전해요. 참고로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결혼한 지 한 8개월 만에 산지를 입었어요. 지금 다리가 불편한데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부분도 있어요. 참고로 얘 대비 얘가 2배가 됐든 3배가 됐든 비싸다고 해도 처음부터 건축주님한테 우리 회사는 이렇게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당당하게 건축사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쓰시면 돼요. 어떤 예가 있었냐면 예전에 여담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소규모 주택 현장에서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어요. 떨어져서. 당연히 그 사람은 장애를 입었죠. 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잘 보세요.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나의 형제일 수도 있고요. 나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면은 속상하죠. 마음 아프죠.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 집에 살아야 될 10년, 20년 평생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누가 내 집에서 다쳤대. 뭐 찰가상 정도는 상관없는데 정말 운 나쁘게 누가 죽었대. 그럼 그 집에 살고 싶겠어요? 나 이거 집 짓느냐고 몇 억대나 부었는데 기분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 누구도 다치지 말아야 된다. 그 누구도. 그러려면 건축주도 생각을 하고 내 집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이 다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과감하게 이 부분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 자식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현장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현장들을 봤을 때 안전에 일단 신경 쓰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같은 시공사지만 되게 좋게 평가를 해줘요. 그리고 주변에 소문도 내줘요. 왜? 어차피 제가 다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추천해드려요. 기본은 대신 회사니까 거기다가 꼭 하시라고. 다음은 품질 관리인데 이 부분이 참 말이 많은 부분이에요. 품질 관리.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옆에 현장인데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관리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집을 잘 지을 수 있겠어요. 옆에 민원 들어온다고 분진망 다 쳐요. 이거 자랑하려고 사진 올린 게 아니라 저희 회사를 아시는 모든 현장은 저뿐만 아니라 다 기본적으로 해요. 보기에도 깔끔하잖아요. 이 현장 안에 들어가도 깔끔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들어오세요. 진짜 깔끔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청소예요. 청소 상태가 잘 돼 있는 현장은 마감도 깔끔하고 사고도 안 나요. 그건 진실이에요. 관리 이렇게 해놓고서 마감 닫혀놓고 모델하우스 와서 구경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공사 중인 현장을 방문하라. 모델하우스 가기 전에. 근데 중요한 건 꼭 이런 공사 중인 현장을 가실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꼭 이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 현장 소장님이 계시는지 확인하고 나 집 지을 건데 집 한번 구경 보여주십시오. 안내를 받으면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보세요. 집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실제 제가 세종에 짓고 있는 제 현장이고요. 바로 옆 현장이에요. 이날 여름 장마 왔어요. 그냥 비 맞추고 가더라고요. 목조인데 포장 다 했어요. 저희 직원들 출동 다 시켜서 포장 딱 다 했어요. 저거 시간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힘들어요. 집을 짓는 게 저희 돈 아니잖아요. 건축주 돈이잖아요. 제가 잘 짓니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건축주도 관리자예요. 내 집을 어떻게 지어지는지 매일 보시잖아요. 궁금해서라도 가실걸요? 그럼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지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관리되면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현장이 깨끗하면요 일하는 사람들도 기분 좋아요. 우리가 퇴근할 때 막 업무를 하고 책상 위가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다음날 아침 책상 앞에 딱 앉아봐요. 기분 좋죠? 근데 내가 오늘 막 바빠 정신없어 막 어질러 놓고 다음날 아침 출근을 딱 해요. 기분 좋게. 그거 보면 기분 안 좋아져요. 똑같아요. 현장도요 깨끗하게 관리하면 일하러 오시는 협력업체 분들도 어질러지 못해요. 미안하니까. 이거 버려야 돼. 알겠어요. 제가 청소하고 쓰레기 정확히 모아놓은 데다가 같이 버리고 가요. 현장의 관리라는 건요. 현장 관리자나 그 회사의 시스템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몫이 제일 중요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는 거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기본이 잘 된 회사, 기본이 잘 된 관리자는 그게 그대로 나타나요. 사람은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 어른들 얘기하죠.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정답인 거예요.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무슨 마감 다치고 뭘 하겠냐고. 철콘이니까 이렇습니다. 아니 철콘으로 해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많아요. 정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또 하나 있어요. 관리자의 문제도 있지만 비용적인 거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해요. 이만큼 관리하는 대신에 그만큼 인건비와 자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비싸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잘 짓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큼의 비용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쓰면서 요구를 해야지 나는 무조건 아낄 거야 싸기만 할 거야 하면서 요구한다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에이스 기간은 몇 년입니까? 저도 몰라요. 타자가 나오면 그때 처리되면 되니까 정확히 저도 몰라요. 근데 법적인 기준은 맞춰줘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그 공정에 따른 타자 부분을 처리해드려요. 그건 우리가 법적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정말 방관하지 않는 이상, 설계도면이 뭔가 복잡하지 않는 이상은 하지 않나요. 정말로. 저는 솔직히 하자 보는 게 싫어요. 그건 아마 시공사 대표님들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건축주는 더 싫어해요. 내가 집에 있는데 1년 뒤에 막 물이 새.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공사를 할 때 하자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줄이고 있는가를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농담으로 저희 카페나 저희 건축분들 아세요. 미친 방수를 한다고. 뭐냐면 단순해요. 내가 방수를 도면대로 한 번 방수를 했어요. 만약에 아니 2번 했어요. 근데 내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렇게 덮어도 문제 없어요. 도면대로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하자가 났어요. 그러면 살고 있는데 공사 아저씨들 왔다 가고 화장실 막 뒤뜯고 먼지 날리고
건축주분들 엄청 스트레스 받아세요. 특히 방수하자는 이게 뭐 하루 이틀 끝나는 처리가 아니에요. 기본 2, 3주가 흘린단 말이에요. 뜯고 방수하고 테스트하고 다시 마감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죠. 어차피 나중에 하자가 나서 내가 이 방수 비용으로 500만 원 들 거 내가 100만 원 더 추해서 난 방수 한 번 더 하겠다. 실제 해요. 그래서 방수를 3번씩 해요. 3번, 4번씩. 지금 들어가는 돈이 덜 아깝다. 그러면 나중에 하자 볼 일이 3년이 걸릴 거 5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릴 거 7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노력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지 아예 안 생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자는 무조건 생겨요. 재료의 노후화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시공상에 우리가 못 챙겼던 부분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관리자들은 그거 챙기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돈 써야 되는 거고. 건축주도요. 제가 볼 때는 막 디자인에 이런 데 돈 쓰지 마시고요. 디자인이요. 중요해요. 가치니까. 근데 그 집의 수명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집은 제가 세종에 처음으로 찍었던 집이에요. 요거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지은 지 5년 됐죠.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너무 조경이 더 넣은 거? 그건 뭐 건축사님이 쓰신 거고. 자, 보세요. 2층에 발코니가 이렇게 벽겠어요. 1층에 이렇게 뚫려 있는 데가 이렇게 처마와 유리로 마무리됐어요. 이건 뭐냐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집은 내가 완벽하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우리 판단에, 건축주들 판단에. 근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전문가인 건축사님이 되게 멋지게 설계를 해주세요. 그리고 시공하시는 시공사분들이 정말 잘 지어주세요. 근데 아파트에 사시다가 단독의 꿈을 갖고 오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확장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그럴 땐 어떻게 되냐면 단순하게 미래를 어떻게 확장할 건지를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거 불법으로 한 거 아니에요. 설계할 당시부터 건축사님하고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모여가지고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오픈하는데 나중에 막을 수 있는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처음 설계할 때 집을 약간 축소해서 지은 거예요. 살면서 바꾸겠다. 살면서 갖고 나가겠다.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관리해야 돼요. 이 집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까지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했던 방수예요. 방수 1차 끝나고 2차 끝나고 3차 끝나고 한 번 더 하자. 또 한 번 했어요. 하자 났어요. 연통에 실리콘 발라놓은 게 떨어졌어요. 3년 만에. 왜? 제가 제일 믿지 않는 게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은 시간이 흐르면 경화가 되고 이렇게 탈락이 돼요. 다시 한번 보자. 하자예요. 경미한 하자죠. 이런 하자는 웃으면서 봐줘야 되겠죠. 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뭐냐면 간단합니다. 집은 정말 건축가를 잘 만나셔야 돼요. 시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집을 맡아줄 시공 관리자를 잘 만나셔야 돼요. 제가 나이는 좀 젊어 보이겠지만 저도 어쨌든 거의 20년 가까이 이쪽 업에 있었고요. 대기업도 다녀보고 종건회사도 다녀보고 전 이제 주택이 좋아서 주택에 이제 몰입한 사람인데 왜 시공 관리자를 잘 만나야 되냐고 말씀드리면 요거는 조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되니까. 시공사가 잘 짓는데 그 시공사에다가 의뢰를 했어. 근데 내 현장의 담당자가 경력 1년 차야. 옆에 현장은 경력 5년 차 베테랑이네. 그래도 과장급은 되는구나. 집 짓는 게 달라요. 나중에 결과물이 다르다고요. 이 1년 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은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이 오셨어. 한 50대 건축 현장 소재로 딱 나왔어. 믿음직스러워. 근데 대형 건설 대기업에 계시다 오셨어. 훌륭하셔. 대기업에도 근무하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대기업의 시스템 구도를 보셔야 돼요.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협력업체들이 알아서 해. 난 뒷짐지고 말만 하면은 다 지어줘. 그게 대기업의 구도예요. 대기업 다 다니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단독주택을 짓는 건 소규모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현장 소장이 때로는 청소도 하고 빗자루질도 하고 삽질도 해야 되고 때로는 거기 가서
실리콘도 발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택을로만 이제 단독주택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야, 단독주택 회사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고 맨 마지막에 갈 데 없이 가는 데가 주택회사야? 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 졸업하자마자 20년 전에. 근데 제가 이걸 활동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단독주택이라는 이 분야 소규모 주택은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인테리어가 하나의 전문적이듯이 단독주택 시장도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단독주택 회사의 관리자로서 몇 년을 근무했냐가 그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건축주님이 시공사를 가셔서 계획을 할 때도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내 담당한 사람이 누구냐? 더 정확히 말할까요? 이 사람의 스펙 한번 보자. 어떤 건물을 지었느냐? 그리고 그 건축주 한번 만나보세요. 그럼 건축주분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시공사가 아니라 시공사 안에 내 집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자, 예산에 맞는 설계와 시공하라는 거예요. 실제 뭐 평당 얼마 다 의미 없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저 자료가 있어서 내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는 100원이란 돈이 있는데 건축주가 생각하는 100원이란 돈은 다 해서 100원이에요.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 건축사님이 정말 100원에 맞는 설계를 해주실 수도 있고 넘는 설계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이유는 한 개예요. 두 가지가 있구나. 첫 번째, 건축사의 욕심에 의해서 더 잘하고 싶어서 또 멋진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두 번째, 건축주의 욕심이에요. 건축주의 욕심. 막상 집을 설계하고 집 지으려니까 막 상상의 날개를 펼쳐. 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100원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자꾸 올라가. 난이도가 예산을 벗어나.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를 찾죠. 이 도면 들고 시공사를 찾아다녀요. 이 도면대로 집이 지어집니까? 못합니다. 1억은 더 주셔야, 5천원 더 주셔야. 갑자기 멘붕 옵니다. 계획되지 않은 거예요. 시공사도 먼저 방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돈을 집행하고 만드는데 어떤 계획되는 것들은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한 거는 실제 돈을 집행하는 시공사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데이터도 더 많고요. 그러면 예산 잡을 때는 시공사를 찾아가시고요. 디자인은 건축 설계 사무실을 찾아가세요. 당연히 건축사님들 잘해주세요. 되게 꼼꼼하신 건축사님들 되게 많으세요. 제가 만난 건축사님들 중에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도 제가 조금 여담으로 말씀드린 건 어쨌든 돈을 집행하는 거는 건축사님 집행 안 하잖아요. 시공사가 집행을 해요. 그 데이터도 시공사가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갖고 있으니까 빅데이터. 거기에 평균치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시공사는. 예산 책정에 대한 거를 고민을 정확히 하시고요. 정확하게 좀 알고 싶으면 대략적으로라도 시공사를 찾아서 대충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잡는 게 좋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고요. 그거의 설명을 들고 설계 사무실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예산에 축적할 걸 할 건지 예산을 더 끌어들여서 더 멋진 설계의 집을 지을 것인지는 건축주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시공사에 의존하지도 말고 설계도 의존하지 말고 건축주가 하시라는 거예요. 건축주가. 내 자금의 계획에 맞춰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완공된 모델하우스보다 시공 중에 현장을 보는 거 반복적인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이 펜 있으면 막 별표 해보고 싶어. 빨간 펜으로. 우리가 모델하우스 가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마찬가지지만 엄청 잘 해놔요. 그 얼마나 전문가들이, 인테리어 전문가들 얼마나 잘 꾸며놨겠어요. 판매해야 되니까, 홍보해야 되니까, 영업해야 되니까. 근데 막상 현장 가보면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쓰레기 많은 거 있어요. 진짜로. 안 그런 회사도 있지만 가보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시공지 현장을 갈 때 꼭 이 현장 관리 소장님이 계신 거 확인하고 물어보고. 절대 화 안 내요. 건축주분 오셨어요. 대표님 손님이 오셨어요. 오늘 영업 잘할게요.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그럼 이제 건축주분 이제 사무실로 가시겠죠. 수주한 거죠. 열심히 안내해 주세요. 관리자가 꼭 있을 때 방문하시고 그 위험하니까 현장에 들어가지는 마세요. 시공 중에 현장.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 밑에서 이제 얘기할 건데 지역에 있는 시공사들이 있어요. 지역에 있는 설계 사무실이 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설계 사무실이나 시공사들을 잘 찾아보세요.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찾아보시고 그 시공사들이 실제 지은 집에 방문도 해보시고요. 팁을 드리면
단독주택에 사신 분 토요일 날 가보세요. 한 9시, 10시 정도 되면 잔디맡에 물 뿌리고 날씨 좋으면 그렇게 계세요. 가다가 저 집이 참 이쁘네요. 집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 집 막 칭찬 많이 하면은 기분 좋아서 다 보여줍니다. 어느 시공사에서 했어요? 어느 설계사무실 했어요?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 자랑하기 좋아해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AS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 사후 관리 부분이에요.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회사, 뭐 유명한 뭐 명장 뭐 이렇게 다 잘하겠죠. 근데 그분들이 집 지을 때는 내려온단 말이에요. 부산이든 대구든. 근데 봐보세요. 집을 지을 때는 회사도 이윤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이 나니까 내려와서 지어요. 그 다음에 하자인데 실리콘소로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 내가 대구 안 가요. 못 가요. 멀어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 제일 잘하시는 분을 소개받으셔서 상담하시고 집을 지으세요. 집 주변에 잘 짓는 데서 어떻게 찾아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A라는 집에 집을 막 짓고 있잖아요. 그 주변의 이웃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정확해요. 저 집이 땅을 파서부터 완공하기까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옆에 집 아저씨들이 더 잘 알아요. 먼지가 너무 많이 나요. 막 쿵탕거려요. 막 쓰레기 엄청 나요. 옆에 이웃집에 있는 건축주분들이 이미 다 서치하셨어요. 평가 다 내리셨어요. 저기랑은 꼭 하세요. 저기랑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땅, 지을 땅의 주변에 공사 현장을 있다면 거기 옆집들을 방문해 보세요. 언제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쉬는 날. 잔디 깎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건축주 본인의 선택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내 선택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꼭 얘기하라는 게 뭐냐면, 꼭 계약하기 전에는 막 내가 뭐 어디로 고를까 이러다가 계약만 하면 저 밑에까지 가세요. 건축주분들이 최고의 갑이에요. 갑. 주체란 말이에요. 건축주가 돈을 줬고 건축주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집이 지어지고 다 돈 벌어먹고 사는 거지, 막말로. 그렇잖아요. 왜 집만 지으면 자꾸 막 기가 죽어서 예 그렇죠 뭐. 본인을 당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물품을 사는 사람이고 완제품을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당당하게 주장을 하세요. 당당하게.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주체고 내가 메인이다. 내가 어느 한 기업의 오너고, 오너에서 내가 설계, 시공한테 준 거다. 내 말을 잘 들어. 집을 짓는 동안만큼은 이 집의 CEO는 건축주예요. 건축주. 그걸 잘 기억하세요. 진짜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이 건축주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안 오시는 분들 혹은 누군가 또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 시간 되실 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